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단 이틀 만에 6조 원어치 쓸어 담았다는 뉴스.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7,500선을 뚫었고요. 그런데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외국인은 왜 갑자기, 그것도 이렇게 큰 돈을 들고 한국 증시로 몰려드는 걸까요?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죠.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들이는 게 도대체 우리한테 이득일까요? 아니면 실일까요?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이상하게 신경 쓰이잖아요. 환율 뉴스, 물가 뉴스, 금리 뉴스가 다 같이 흔들리거든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외국인이 들고 들어온 그 6조 원이 우리 환율, 우리 장바구니, 우리 노후 연금까지 어떻게 흘러오는지 정확한 길이 보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외국인 자금이 우리에게 이득인지 실인지 한 끼 식사값 단위로 답이 나옵니다. 자, 먼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2026년 5월 4일부터 6일까지 단 이틀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약 6조 원어치 쓸어 담았어요. 특히 5월 6일 하루에만 3조 1천억 원을 부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인 5월 7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7,531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처음으로 7,500선을 뚫었어요. 한국 증시가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자리에 도착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외국인이 며칠 만에 강남 아파트 100채 값을 한국 주식에 그냥 박아 넣은 셈입니다. 보통 이 정도 규모는 한 달, 두 달에 걸쳐 나누어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그게 이틀에 몰렸어요.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있죠? 이거 단순히 며칠 들어왔다 빠지는 거 아니야? 곧 다시 도망가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엔 좀 달라요. 이유는 한국 증시 바닥에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외국인 통합계좌라는 제도가 2026년 5월에 정식으로 출시됐어요. 이름은 어려운데요. 비유로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토스증권 앱 하나로 미국 주식 사는 거 익숙하시잖아요. 클릭 2번이면 애플 사고 엔비디아 사잖아요. 이제 외국인도 똑같이 미국 증권사 앱 하나만 깔면 한국 주식을 바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전엔 어땠냐면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려면 한국 증권사에 따로 계좌를 만들고 사전 등록하고 통보하고 다 합치면 약 한 달이 걸렸어요. 그게 클릭 한 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제도가 진짜 답답한 게 있어요. 사실 2017년에 이미 도입됐었거든요. 2017년이면 9년 전입니다. 그런데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거의 작동을 안 했어요. 좋은 가게가 간판은 걸어놨는데 안내가 너무 복잡해서 손님이 못 들어왔던 셈이죠. 그게 2025년 9월에 다시 살아나서 2026년 5월에야 진짜로 문이 열린 거예요. 첫 파트너는 삼성증권하고 미국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라는 회사. 170개국에 진출해 있고 시가총액이 약 200조 원인 글로벌 큰손이에요. 미래에셋, KB증권, 한화, 키움까지 줄줄이 같은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정리하면요. 외국인이 지금 한국에 들이닥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들어오는 길이 새로 뚫렸어요. 둘째, 한국 주식이 글로벌에서 가장 싸요. 이 두 번째 이유는 잠시 뒤에 숫자로 박살나게 보여드릴게요. 그런데요,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외국인이 6조 원어치 산 게 우리 집 라면 값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끝까지 보시면 정확한 경로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정작 5월 7일 단 하루에는 외국인이 7조 1,700억 원을 던졌어요. 단일일 역대 최대 매도예요. 사고 다음 날 더 크게 팔았다는 얘기죠.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이건 영상 후반부에서 정면으로 다룹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 이유는 알았어요. 그럼 그들이 정확히 어떤 종목을 사고 있을까요? 그 종목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들어오는 길이 열렸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정확히 뭘 사고 있을까요? 여기에 진짜 답이 들어있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외국인이 4월부터 5월 초까지 한국 주식을 쓸어 담은 돈, 그게 거의 두 종목으로 몰렸습니다. 삼성전자의 5조 6천억 원, SK하이닉스의 2조 7천억 원, 한국 시장 전체를 산 게 아니라 반도체 두 회사를 콕 집어서 산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숫자가 하나 더 있어요. 5월 한 달 동안 코스피 200 지수는 14% 올랐는데요. 모든 종목을 똑같은 비중으로 본 평균은 1.5%밖에 안 올랐습니다.
차이가 거의 10배예요. 쉽게 말하면요, 시장 평균이 올랐다기보다는 큰 종목 몇 개가 시장을 끌고 올라간 거죠. 외국인이 한국 전체를 좋아한 게 아니라 삼전 한익만 좋아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럼 왜 하필 반도체일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끓고 있어요. 둘째, 미국 메모리 회사인 마이크론 주가가 먼저 뛰면서 한국 메모리도 다시 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셋째, 이게 결정타인데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글로벌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 코스피의 PER, 그러니까 같은 1원의 이익을 사는데 얼마를 줘야 하는지를 보면요. 한국은 7.5원, 대만은 약 20원, 미국은 22원. 쉽게 말하면요. 같은 음식을 한국에선 7,500원에 파는데 대만에선 2만 원, 미국에선 22,000원에 파는 거예요. 한국이 60에서 70%는 더 쌉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같은 회사를 거의 반값 세일로 살 수 있는 셈이죠. 이게 회사 단위로 가면 더 충격적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6.7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 미국 마이크론은 11배. 한국 두 회사가 미국 경쟁사보다 거의 절반 값에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이 보기엔 이게 사상 첫 가격 역전 사건이거든요. 더 잘 만드는데 더 싸다. 이걸 보고 안 들어올 외국인 자금이 없는 거죠.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미국에서 삼전 한익만 집중적으로 담은 ETF 상품에 한 달 만에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미국 슈퍼마켓에 한국 반도체 도시락만 따로 매대를 만들었더니 한 달 만에 3조 원어치가 팔린 거예요.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직접 사기가 까다로우니까 ETF로라도 사겠다는 줄이 길어진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삼성전자 사세요, SK하이닉스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종목 추천이 아니라 외국인이 사는 종목군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한국 반도체 두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 회사보다 더 비싸야 정상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 이건 우리 자산이 글로벌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고요. 자, 외국인이 왜 사는지, 뭘 사는지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면 그 돈이 어떻게 여러분 통장까지 도착할까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자,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6조 원어치 사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외국인 지갑에 들어있는 건 뭐죠? 달러입니다. 한국 주식은 원화로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환전이에요. 달러를 들고 와서 원화로 바꿔야 비로소 삼성전자 한 주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6조 원어치를 사려면 달러로 약 41억 달러를 환전해야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가 시작되는 순간 시장에서 원화를 사려는 손이 일제히 늘어납니다. 여기서 김장철 배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김장철에 배추 사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늘면 배추값이 어떻게 되죠? 오릅니다. 똑같아요. 원화를 사겠다는 외국인이 몰려들면 원화값이 오릅니다. 그런데 환율이라는 숫자는 좀 헷갈리거든요. 원화값이 오른다는 건 환율 숫자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1,500원이 1,450원이 되고 1,450원이 1,4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외국인이 매수에 들어간 그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0원 넘게 빠지면서 1,450원대로 진입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 내내 1,450원에서 1,500원 사이를 오가던 고환율 시대. 그러니까 우리 가게가 수입품 가격 때문에 한참 시달렸던 그 시기에 사실상 첫 안정 신호가 들어온 순간이었어요. 여기에 한 줄기가 더 흘러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골라 담는 ETF가 출시됐는데 거기로만 한 달 새 23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조 원이 들어왔어요. 미국에 사는 평범한 투자자들도 한국 반도체에 베팅하면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환율을 끌어내리는 손이 한 손이 아니라 여러 손인 셈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갑엔 뭐가 들어오느냐?
환율이 1,450원에서 1,400원으로 50원만 떨어져도 100만 원 환전 기준으로 약 36,000원이 절감돼요. 가족여행으로 환전 한 번 할 때 한 끼 식사값이 통째로 살아남는 겁니다. 송금은 더 크죠. 유학생 자녀에게 1,000만 원 보낸다고 치면 50원 차이로 30만 원이 굳어요. 한 달 학원비를 한 번 더 보낼 수 있는 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부 증권사 전망을 보면 미국 금리 인하 흐름에 WGBI라는 글로벌 채권지수 편입까지 더해질 경우 환율이 1,340원대까지 내려갈 시나리오도 나와요. 1,500원 시대를 견뎌온 가게 입장에선 환전, 여행, 직구 부담이 한꺼번에 가벼워지는 그림인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환율 좋아진 정도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영향은 다음 단계부터 시작돼요. 환율이 떨어지면 뭐가 좋아지냐고요? 매일 드시는 라면, 매일 마시는 커피 값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 도미노로 갑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환율이랑 라면이랑 무슨 상관이야? 농심이 환전해서 라면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둘은 거의 한 몸이거든요. 라면의 비밀부터 풀어드릴게요. 라면의 핵심 재료가 뭐죠? 밀가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한국의 밀가루 자급률은 1%도 안 됩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의 99%는 미국, 호주,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들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 결제는 전부 달러로 합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밀 수입 단가가 같이 내려가죠. 쉽게 말하면요, 미국 어느 농장에서 밀이 자라서 인천항 컨테이너로 들어와서 농심 공장에서 라면이 되고 동네마트에 깔리고 우리 식탁에 올라옵니다. 이 컨테이너 운임을 환율이 결정하는 거예요. 환율이 떨어지면 운임 부담이 줄고 그 부담이 줄면 라면 봉지 가격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품목이 한둘이 아니에요. 휘발유, 경유, 식용유, 커피 원두, 옷의 면화, 닭고기 키우는 옥수수 사료까지. 우리가 매일 입고 먹고 타는 거의 모든 것에 수입 원가가 깔려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환율이 1,450원에서 1,400원으로 떨어지면 수입 원가가 약 3.4% 절감됩니다. 4인 가구가 식료품과 연료비로 한 달 50만 원 정도 쓴다고 잡으면 매달 17,000원, 연간 약 20만 원이 절약되는 셈이에요. 외식 두세 번에 해당하는 돈이 가만히 앉아서 굴러 들어오는 거죠. 더 큰 그림도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 물가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비중이 약 30% 안팎이거든요. 환율이 안정되면 물가 상승률 자체가 자연스럽게 둔화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여유가 생겨요. 이 이야기는 뒤에서 본격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다만 약속드린 게 있죠. 좋은 얘기만 하지 않겠다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효과는 즉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5월에 들어왔다면 우리 장바구니에서 체감되는 건 빨라야 여름, 늦으면 가을입니다. 겨울에 보일러를 켰는데 방이 따뜻해지려면 30분쯤 기다려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마트 영수증 들여다보고 그대로네 하실 수 있는데 조급해하지 마세요. 흐름은 이미 시작됐거든요. 외국인 매수가 환율이 물가를 흔든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큰 그림은 따로 있습니다. 세 번째 도미노. 우리 대출금리와 노후 연금까지 흔들립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주식 안 하는데 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국민연금 들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이미 이 게임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외국인 6조가 결국 여러분 대출이자와 노후 연금 통장까지 도착하거든요. 먼저 금리 이야기부터 풀어볼게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3.75에서 4%, 한국은 2.5%입니다. 격차가 최대 1.5%포인트나 벌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수영장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물높이가 다른 셈입니다. 물은 항상 낮은 쪽으로 흐르죠.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함부로 못 내립니다. 내리면 돈이 더 빠지니까요.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 주식으로 돈을 들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줄기를 다시 한국으로 돌리는 거예요.
환율이 안정되고 한국은행도 한숨 돌립니다. 그러면 금리를 내릴 여유가 생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내려도 주택담보대출 3억 원 가지고 계신 분은 연간 이자가 약 150만 원 줄어듭니다. 한 달로 따지면 12만 원이에요. 외식 두 끼 값입니다. 주담대 안 계신 분도 전세대출, 신용대출 다 같이 내려가니까 어느 쪽이든 한숨 돌리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라인, 노후연금이 남았어요. 국민연금은 쉽게 말하면 전 국민이 같이 들고 있는 거대한 공동통장입니다. 운용 규모가 약 1,600조 원이에요. 이 중 한국 주식이 약 24%, 그러니까 약 395조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10% 오르면 이 통장 잔고가 약 40조 원 불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떼는 그 돈, 외국인 매수 덕에 가만히 앉아서 평가액이 오르는 겁니다. 직장인분들은 퇴직연금도 같이 보세요. 평균 잔액이 약 6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중 10% 정도가 한국 주식펀드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코스피가 10% 오르면 약 60만 원이 늘어나죠. 명절 보너스 한 번 더 받는 셈입니다.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면 환율이 안정되고, 환율이 안정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여유가 생기고, 금리가 내리면 대출이자가 줄고, 동시에 코스피가 오르면 우리 노후 통장도 같이 부풀어요. 주식 한 주 안 사도 이 흐름의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외국인 유입이 마냥 좋은 일 같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외국인이 들어온 길은 빠지는 길도 됩니다. 가장 무서운 도미노가 남았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살짝 흘려둔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외국인이 6조를 쓸어 담은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5월 7일, 단 하루에 외국인이 한국 주식 7조 1,724억 원을 던졌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매도 규모입니다. 들어오는 속도가 빠를수록 빠지는 속도도 똑같이 빠르다는 걸 사상 첫 7,500선 돌파 그날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쉽게 말하면요, 이건 고속도로 1차로가 새로 뚫린 것과 비슷합니다. 출퇴근이 빨라지니까 처음엔 다들 좋아하죠. 그런데 사고 한 번 나면 막히는 속도도 똑같이 빨라져요. 통합계좌라는 새 차로가 열린 순간 우리는 빠른 이득과 빠른 충격을 같이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게 한 번 있었던 일이면 우연이라고 넘기겠지만 한국은 외국인이 한꺼번에 빠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3번이나 겪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 GDP 성장률이 1년 만에 플러스 5.8%에서 마이너스 5.1%로 추락했어요. 회사가 멀쩡하다가 갑자기 적자로 돌아선 셈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코스피가 한 해에 40.7% 빠졌습니다. 1억 원이 6천만 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가장 최근이 2020년 3월 코로나입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주식 평가액이 단 3개월 만에 125조 원이 사라졌어요. 국민 한 사람당 평균 250만 원어치 자산이 증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는 1439포인트까지 폭락했고요. 3번 다 시작은 똑같았습니다. 외국인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코스피가 무너졌고, 코스피가 무너지니까 외국인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나가면서 환율이 튀어올랐어요. 환율이 튀니까 수입하는 기름값, 밀가루 값이 같이 튀었고, 물가가 튀니까 한국은행이 다급하게 금리를 올렸고, 금리가 오르니까 가계대출 이자가 폭탄이 되고 결국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도미노 사슬이 그대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만 몰려있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분명히 7,500을 찍었지만 시민들이 들고 계신 다른 종목들은 거의 안 올랐어요. 5월 코스피 200 지수가 14% 오를 때 모든 종목을 똑같이 본 평균은 1.5%밖에 안 올랐죠. 뉴스에서 시장 좋다고 하는데 매 계좌는 그대로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답답한 진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클릭 한 번에 살 수 있는 그 통합계좌 제도 처음 만들어진 게 2017년입니다. 8년 동안 거의 작동하지 않았어요. 좋은 약을 약장에만 8년간 넣어뒀던 셈입니다. 그 8년 동안 들어왔어야 할 외국인 돈이 안 들어왔고 그만큼 환율 부담이 차곡차곡 쌓여서
1,500원대 고환율 시대를 우리가 그대로 견뎌야 했습니다. 라면값, 기름값, 학원비 환전, 해외여행비, 그 모든 부담이 우리 가계 영수증에 적혀 있던 거예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길이 좀 더 일찍 열려 있었다면 우리 장바구니는 지금보다 훨씬 가벼웠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6조 쓸어 담은 그 돈은 짧게 보면 분명한 이득입니다. 환율이 50원 떨어지면 4인 가구 식료품과 연료비가 1년에 약 20만 원 줄어들고 주담대 3억 보유자라면 금리 인하 시 1년에 150만 원 이자가 줄어들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평가액도 같이 올라갑니다. 한 끼 식사값으로 환산하면 매달 외식 한두 번이 늘어나는 셈이에요. 그런데 중장기로 보면 단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단기 이득, 중장기 양날의 검입니다. 통합계좌가 활성화될수록 외국인 자금은 더 빨리 들어오고 더 빨리 빠집니다. 5월 7일 하루 만에 7조가 빠져나간 그 장면이 새로운 일상이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게가 해야 할 일은 4가지입니다. 첫째, 환율을 챙겨보세요. 1,400원 밑으로 떨어지면 해외 직구나 여행 환전, 자녀 유학비 송금에 좋은 시점입니다. 둘째, 본인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한국 주식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한 번은 확인해 두세요. 셋째, 변동성에 대비하세요. 외국인 자금에만 기댄 코스피 상승은 빠르게 빠질 수 있습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건 피하시고요. 넷째, 물가에는 시차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환율 효과가 장바구니까지 오는데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코스피 한 줄 뉴스도 우리 장바구니까지 정확히 연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뉴스를 우리 생활 단위로 풀어드리는 경제가 머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